문재인 관련돼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약간 또 음모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 코인 얘기하다가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간병인이죠. 간병인이 여러분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는 그냥 와서 대한민국에서 간병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지금 현재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그 대한민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1대 1입니다. 지금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간병인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중국 동포예요. 거의 다 중국 동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에 그럼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데 노동 수요는 쭉쭉 늘어나는데 노동 공급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요 간병이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 작년 초만 해도 10만원 이랬는데 지금 12만원에서 15만원 인건비가, 간병비가 지금 15만원까지 치솟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거는 1대1 간병 시장이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1대1 간병 시장을 하는데 이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5대5 한국 사람 반 외국 동포 반인가 보다 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 간병이라는 거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명 간병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요 9대1이에요. 그 공동 간병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간병은 12만 원 정도고 15만 원 잘한다 하면 15만 원 주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간병, 여러 간병하는 건 15만 원 시장인데 그 15만 원 시장은 9대1 외국인 노동자 90% 중국 동포들이 다 먹었어요. 하루 간병 15만 원. 조선족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중국 동포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그 비자를 간병을 할 수 있는 걸 열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냐? 간병 시장이 지금 8조를 돌파하고 있어요. 8조를 돌파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이 여러분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2025년 정도 되면 1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인력 송출 수수료가 얼마냐면 10%에서 심한 경우 40%, 악덕업자 40% 이런 거는 요새 거의 없어져서 요새는 10%에서 25% 사이예요. 여러분 싸게 해서 10%라고 치면 10조 시장의 수수료 10%면 1조짜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뭐라고요?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30년이 되면 간병 시장만 15조가 돌파할 거로 보여요. 그리고 간병 시장만.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요양 급여 있죠. 요양으로 나가는 게 30조 정도고 30조에 간병 15조. 그래서 2030년 되면 노인 케어 시장이 45조. 다시 말해서 사교육 시장을 1.5배 정도 앞설 예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교육 때문에 등골 휜다 그러죠. 근데 사교육 시장을 2030년이 되면 지금 사교육 시장을 간병 시장이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2030년이 되면 간병 시장, 요양 간병 시장이 사교육 대비 1.5.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교육 때문에 등이 쉰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병 때문엔 등이 어떻게 될까? 요양 간병에는요. 자, 제가 왜 코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중국 동포들 가격을 올리게 했어요. 자,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 간병인들, 그리고 이 중국 간병인들하고 중국 동포들 간병하는 노동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따이궁들 있죠. 이런 분들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시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오는 거를 문재인은 막았어요. 문재인이 막았어요. 문재인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직접 거래하는 걸 막아서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에서는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프리미엄 세계 시장보다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이면 대한민국에선 1,200만 원, 20%에서 심할 땐 30%까지 더 비쌌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죠. 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해외에서 직접 개인들이 살 수 없게 벌에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다 비트코인을 주로 누가 공급했어요?
중국 애들이 공급했어요. 중국 애들이 공급했다고요. 중국 애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거의 다 처먹었다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측정도 안 돼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중국 애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털어간 돈이 여러분 통계가 잡히지도 않아. 대략 적어도 15조에서 많게는 30조 봅니다. 심하게 보는 분들은 100조 정도 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15조에서 30조 정도를 김치 프리미엄으로 털렸대 중국한테. 이게 문재인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세요. 간병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에 여러분 두 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급을 통제해서 중국 농포 내지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문재인이 해준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김프 지금 35에서 40%는 잠깐 찍었던 거고, 보통 20%에서 30% 계속 유지했단 말이야. 40%까지 찍었을 때는 미친 거였고, 그렇게 되니까는 또 애들이 다른 방법을 막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은 왜 공급을 통제하면서 중국 쪽 사람들이 돈을 다 벌게 하고 우리나라 국부가 쑥쑥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왜 문재인은 정책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간병시장하고 저는 그러니까 간병시장 제가 요새 계속 그 간병시장하고 이걸 관심을 있게 보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공급을 통제하는 그래서 독점적 공급자가 중국 사람들이 되게 해준 중국 동포 내지는 중국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코인 시장과 간병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로서 특혜를 볼 수 있도록 해준 문재인의 정책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 루트에는 뭐가 벌어진다? 이 루트에 기본적으로 이 루트 따이궁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이 파이프라인은 여러분 무슨 파이프라인이요? 돈 세탁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 세탁해주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추적을 할 수 있어요?